챕터 4 공조 배관 설치에서 공조 배관 개통도와 공조 배관 설비 도면의 기호, 도시 기호로 정리된 부분을 살펴보고 도면을 읽고 설치, 시공, 유지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기수화 설비 개통도를 전체적으로 모아왔습니다. 공기수화 설비 개통도에 대한 전체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냉동에서 배웠던 냉동기 한 파트, 그 다음에 보일러, 난방에서 배웠던 보일러 한 파트, 공기조화에서 배우는 공기조화기 AHU 한 파트,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파트는 유기적으로 조합을 하게 되는데, 냉동기는 여름철에 사용하게 되고 보일러는 겨울철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쓰는 것은 별도로 흡수식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흡수식 냉난방기 있을 때는 냉온수 배관이 되겠죠. 파이프가 될 겁니다. 자, 일단 공기조화 파트부터 먼저 붉은색으로 살펴보면, 실내가 되는 룸이 있을 것이고, 이 룸을 부하 계산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하 계산을 해서 현열과 잠열로 정리하고, 이 나오는 현열로 선도를 작동합니다. 선도를 작동하면 여름철을 먼저 작동을 하게 되죠. 실내 실외점을 연결하고 혼합점을 정한 다음에 실내점과 현열비로 정리하고 장비 노출 온도로 정리한 다음에 이 풍량이 공조기 냉각 코일 열량이 되는 겁니다. QC가 되죠. 바람의 풍량은 실내 온도 Q는 GC 델타 T에서 QCC 나누기 0.288 델타 T 값으로 우리가 풍량을 정합니다. 이 풍량이 무슨 풍량이냐? 극기 풍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덕트가 스플라이 덕트가 되고 SA라고 합니다. 스플라이 에어가 되고, 볼륨 댐퍼가 있고요. VD 볼륨 댐퍼, 물론 여기는 플리넘 챔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인버라고 합니다. 챔버라고도 체인버라고도 써놓을게요. 체인버라고도 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극기 라인이 형성이 돼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공조기로 환기해야 되는 환기 라인, RA 리턴 에어가 되겠습니다. 이 공기를 이송시키는
그것을 덕트라고 합니다. 덕트는 아연도 강판으로 만들고 스마크나 공법으로 제작을 하고 설치를 합니다. 덕트 제작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환기팬, 리턴팬, 그래서 RF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덕트를 분기해서 하나는 배기 EA, 배기는 뭐라고요? 이거 저스트 에어 EA로 빼고, 이거 저스트 에어 루버, 배기 구죠. 배기구.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덕트 분기를 할 때는 스플릿 댐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볼륨 댐퍼가 파이어 댐퍼가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도 실제로는 볼륨 댐퍼가 들어가야죠. VD도 하나 들어가서 이 두 개가 연동돼야지 리턴 에어하고 EA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RA, 이쪽은 EA,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요 빼주는 만큼 배기량이 나가는 만큼 외기량이 들어와야 됩니다. 외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기는 OA, 외기 이름은 아웃 에어 루버 OA 혹은 프레시 에어에서 FA라고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턴 에어와 외기가 혼합되는 부분은 믹싱 에어 MA 부분이 되고, 가장 처음에 있는 필터는 좀 제가 빼서 그릴게요. 프리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 미디엄 필터가 기본적으로 소형이 됩니다. MF가 들어갑니다. 가장 처음에 있는 것은 쿨링 코일입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히팅 코일입니다. 쿨링 코일은 한 개, 히팅 코일은 X자 반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습기 휴미디파이어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엘리미네이터입니다. 엘리미네이터. 제수판이라고 그냥 써버릴게요. 제수판. 그 다음에 여기는 캔버스가 들어있을 것이고, 모터가 달린 스플라이 팬이, 극기 팬이 있습니다. 스플라이 팬. 이렇게 정리가 되면 공조기 계통은 일단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조기 계통을 한마디로 계통도에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깔을 바꿔서 하늘색으로 바꿔서 여름 하절기의 냉수 라인, 냉각수 라인을 살펴보면, 냉동기 증발기를 들어가겠죠. 증발기, 에바포레이터, 에바로 냉수가 들어옵니다. 항상 들어오는 쪽에 펌프를 설치하게 되죠. 이 펌프는 본래 여기다 헤드까지 그렸으면 거의 완벽한데요. 헤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헤드를 통해서 들어온 냉수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도 헤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헤드를 통해서 나가면 더 정확하겠죠. 나가는 것을 CS, 칠링 스플라이, CWS라고도 씁니다. Chilled Water Supply. 그래서 CWS라고 씁니다. CS라고도 쓰는데요. 칠링 스플라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헤드가 바로 7도씨로 이렇게 나갔네요.
제가 헤드를 그림을 보면서 눈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너무 빨리 설명한 것 같으니까 요 헤드는 있어주시고, 요 헤드로 공급이 되면 통상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흡입 쪽에 펌프를 설치하지, 예, 토출 쪽에 펌프를 설치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입구 쪽으로 이렇게 되면 두 개의 헤드를 두고 있나요? 이 펌프는 통상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개통을 잡으면 이렇게 되죠. CWS가 이렇게 들어가서 냉수 헤드에 들어갑니다. 냉수 헤드, 냉수 코일이죠. 냉수 코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면서 유량 조절 밸브, 투웨이 컨트롤 밸브, 이방 밸브라고도 하고 이방 조절 밸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는 chilled water return, CWR 혹은 CR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냉온수 헤드를 통해서 CWR이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순환 펌프가 정리돼야 맞습니다. 이 펌프는 여러 대로 대수 분할해서 사실은 사용하기도 하고요. 존을 나누면 별도의 존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쪽에서 땡겨오는 글로 펌프를 설치하는데, 그건 제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강의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냉수 라인이 일단 정리가 됐고요. 냉수 라인이 정리되고 나면 우리는 좀 더 노란색으로 할까요? 황색으로 이제 압축기를 통해서 나온 이 압축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죠? 응축기로 간다는 거죠. 예. 요 응축기로 이렇게 가면 이제 순행식이니까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물론 이 냉각수 펌프도 이제 여기선 제대로 그려줘야 되겠네요. 우리가 냉각탑이 한 대라면 모르지만 여러 대라면 냉각수 헤드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냉각수 순환 펌프에다가 쿨링 워터 CS, 쿨링 워터 스플라이, 그래서 CS를 사용해서 냉각수를 넣고 응축기로 출수를 시킵니다. 냉각수 리턴 라인이에요. 이게 공급 라인이고, 냉각탑을 기준으로 봅니다. 냉각탑을 기준으로 냉각탑 스플라이, 냉각탑에서 응축기로 보내주는 것이 S, 냉동기에서 나가는 것이 CR, CWS는 냉동기에서 나가는 거죠. 요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 꼭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냉동기로 들어오는 것이 CS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냉동기에서 냉각탑으로 나가는 것이 쿨링 워터 리턴 CR이라고 표현합니다. 나가는 온도는 표준 온도 37도 냉각탑, 이거는 직교류형 냉각탑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양쪽에 스프라이를 해서 물 들어오고, 공기는 직각으로 이렇게 물과 이렇게 혼합이 직각이 되죠. 그래서 직교류형 냉각탑, 쿨링 타워가 정리가 됩니다. 쿨링 타워를 나오면서 이물질 제거망, 플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너, 밸브 등이 다 존재를 하게 될 것이고, 쿨링 타워가 한 대가 더 여러 대가 있다면 연통관도 설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갈 때 37도, 나올 때 32도를 쿨링 레인지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거의 다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냉동기,
라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컬러를 바꿔서 마우스가 됐죠. 컬러를 바꿔서 정리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지하에다가 추결조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 번 더 환수를 시키면 평소는 이렇게 돌리다가 이렇게 밸브 설치해 놓으면 되죠. 뭐. 여기다 굳이 집어넣는다면 평소 때는 심야 시간에 추결조를 돌리다가 낮 시간에는 냉수를 돌리는 같이 돌려나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면 추결 시스템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압 밸브. 차압 밸브는 냉온수 헤드에 차압이 많아지면 공급 헤드에서 흐르게 이 펌프에 차압이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되지 않게 차압 밸브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절기 여름철에 해당되는 냉수 라인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냉동기가 흡수식 냉난방기라면 이게 칠링 워터 유니트가 아니고 CHWS 냉온수 배관이 되겠죠. 공급 이렇게 되겠지만 현재는 냉동기만 있으니까 CWS로 쓴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색깔을 바꿔서 겨울철로 가면 냉난방만 하면 끝나는 거죠. 이제 난방 라인으로 가면 보일러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수관식, 연관식, 노통연관식, 관류식 보일러 등 가스를 떼거나 기름을 떼거나 벙커 CU도 뭐 기름입니다만은 벙커 CU를 떼거나 하목을 떼거나 온수를 만들거나 스팀을 만들거나 보일러를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공급 헤드로 보내주는데 스팀이다 보니까 SS 스팀 서플라이 이렇게 해서 SS를 씁니다. 그래서 전기 헤드에 사용을 해서 전기를 공급한 다음에 히팅 코일로 보내주면 되죠. 냉각 코일은 4에서 6열이었고 히팅 코일은 2열이었습니다. 워낙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팀이다 보니까 트랩을 씁니다. 트랩을 써서 응축수 관으로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응수 탱크에서 회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일러 급수 펌프에서 보일러로 급수를 해줍니다. 응수 탱크 전에 시수가 있다면 여기에 수 처리 장치 이 장치까지 해서 응축수로 같이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스팀이 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콘덴싱 워터 탱크, 응축수 탱크, 콘덴스테이트 워터 탱크, 응축수 탱크, 보일러 워터 피드 펌프, 보일러 환수 펌프, 전기 헤드에도 전기 트랩을 설치해서 응축수를 회수해 줘야 됩니다. 뭐 굳이 여기다 T를 바로 써서 이렇게 넣어도 좋겠네요. 같이 관에서 끌고 오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한 라인이 또 남았습니다. 이제 스팀에서 빼온 가습 라인을
집어넣어서 가습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전반적인 정리가 되는데, 이 보일러가 스팀 보일러다 보니까 EPR 가압 밸브인데 가압 밸브 표시 하나 잘못됐네요. 이렇게 반대로 가압이 돼야 되네요. 통상 이 전기 공급은 1에서 10kg 정도의 전기를 발생하고 1차 감압을 통해서 1kg 정도를 감압한 다음에 사용처에 가서는 0.35kg으로 감압을 해서 통상 사용합니다. 자, 이 보일러가 온수 보일러라면 응축수 탱크는 필요 없이 온수 헤드가 설치돼서 온수 헤드가 온수 환수 펌프로 연결되는 이 라인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흡수식 냉난방기를 쓰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흡수식 냉난방기를 쓰니까 평소에는 이 전체 라인은 필요 없이 가습 라인만 필요하게 될 겁니다. 가습 라인만. 우리가 겨울철에 흡수식 냉난방기를 사용하면 보일러가 필요 없지만 가습을 위해서 스팀을 쓴다면 스팀 보일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스팀 보일러는 또 설비 쪽에서 이 스팀을 하나 뽑아서 뭘 만들 수 있죠? 온수를 만들 수도 있죠. 온수 만들어서 급탕을 하는 라인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어쨌든 보일러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방만 한다면 관류 보일러를 쓸 것이고, 흡수식 냉난방기를 썼더라도 스팀 보일러를 설치해서 급탕과 가습을 담당하게 하는 공기조화 설비 개통도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 부분을 라인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용어들을 익혀야 되고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좋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좀 복잡하지만 색깔별로 구분하였으니 여러분이 여러 번 보시고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조 배관 설비에서 공조 배관 개통도와 각 배관의 명칭, 역할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냉동기 라인을 살펴보면 냉동기 라인이 앞응팽정으로 연결이 되고 냉각탑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냉각수 공급관, 환수관, 냉각수 공급관, 환수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요 앞응팽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1차 냉매가 되는 것입니다. 증발기를 통해서 이제 공급 헤드로 나가는 이 라인은 냉수 공급관, 돌아오는 라인은 냉수 환수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번호를 따로 3번, 4번 안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를 통해서 온수가 만들어진다면 온수 공급관 5번, 6번 온수 환수관이 될 것입니다. 냉온수가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는 온수가 흐르지만 동시에 간다라면 냉온수 공급관, 냉온수 환수관이 될 것입니다. 냉온수 공급관, 냉온수 환수관이 될 것입니다. 공급 헤드를 통해서 이제 공조기로 가는 라인,
뭐 여러 대가 있을 수 있죠. 펜코일로 가는 라인. 펜코일은 층층마다 건물마다 갈 수 있는 라인. 방열기로 가는 라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갈 때는 공급 헤더, 올 때는 환수 헤더로 돌아오는 라인이 전체적인 개통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엔 다 통 묶어서 공급감은 묶으면 9, 11,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공급간 10, 12, 14는 환수간 이렇게 쓰고 뭐 냉온수죠. 냉온수. 그래서 냉 C, 온 H, 물 W, S, CHWS. 냉온수 환수관은 C, 냉수, 온 H, 물, 워터, S, 환수, 리턴, CHWR이라고 씁니다. 온수 공급과 온수 환수는 HWS와 HWR로 온수 공급관, 온수 환수관으로 표현을 합니다. 냉수 공급관과 냉수 환수관은 CWS와 CWR로 정리합니다. 냉각탑 공급관과 환수 라인은 CS와 CR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탑 주변 배관은 냉각수 공급관 CS, 콘덴싱 스플라이 파이프. 그래서 응축기에서 냉매를 제거하는 물을 냉각수라고 하고,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냉각탑으로 순환시키고, 냉각탑에서 응축기로 공급되는 배관을 냉각수 공급관이라고 한다. 1번. 네, 이건 환수관입니다. 환수관. 1번이 환수관이에요. 이거. CRE 환수관. 냉동기로 들어오면 나갈 때 냉각탑을 기준으로 들어가면 공급관. 이렇게 보는 게 되겠습니다. 2번. 정발기 냉각 코일의 주변 배관 CWS. 정발기 쪽에 냉수 공급관과 냉수 환수관을 냉수 공급관, 냉수 환수관이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수 환수관은 CW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냉수 코일이나 팬 코일에서 냉방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오는 관, 보일러, 가열 코일, 방열기 주위의 배관은 온수 공급관은 보일러에서 방열기로 팬 코일, 공조기 등으로 가는 것을 HWS라고 하고, 돌아오는 관을 HWR 리턴관이라고 합니다. 이 보일러가 전기라면 SS 스팀 스플라이 공급관, SR은 돌아오는 관은 SR. 물론 전기 공급관이면 트랩이 있어야죠. 그래서 스팀 리턴 파이프라고 합니다. 냉온수를 동시에 쓰면 CHS, CHR, CHWS라고도 쓰고 CHS라고도 사용합니다. CHR이라고 쓰고 CHWR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세 자식을 약자로 쓰니까 CHS, CWR로 표시합니다. 간략하게 냉온수
코일에 대한 배관 명칭을 살펴보았습니다. 냉동기에 증발기에서 시작해서 헤더로 보내주거나 보일러에서 시작해서 헤더로 보내주어서 팬 코일에 연결하면 FC는 존으로 구성하겠죠. 뭐 FCU 존 1층, 2층 이렇게 구분해서 리턴 헤드에다가 연결을 하고 요 연결되는 관이 냉동기나 보일러로 연결되는 펌프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요 관들은 팬코일 유닛 공급관 FCS 돌아오는 관은 FCR 팬코일 리터. 그 다음에 팬코일에는 항상 여름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응축수가 나오니까 응축수 드레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FCD 팬코일 유닛 배수관 드레인 파이프가 하나 더 있습니다. 팬코일 유닛의 주의배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공조설비 도시기호 제가 급수관명을 읽으면 여러분은 기호를 살펴주시면 됩니다. 급수관은 점 하나입니다. 급탄관은 점 둘입니다. 환탄관은 점 셋입니다. 배수관은 드레인 D입니다. 오수관은 소일의 S입니다. 통기관은 벤트의 V입니다. 폐수관은 W입니다. 정수관은 십자 마크를 씁니다. 정수한 관, 재생수 말합니다. 급수 펌핑관은 P를 쓰거나 급수관처럼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급탕보급수관은 이중점을 씁니다. 우수배관은 RD를 씁니다. 지역난방공급관은 D, HWS, D가 붙습니다. 난방공급관, 지역난방 환수관은 D를 붙여서 DHWR로 씁니다. 중원수는 M, TWS를 씁니다. 환수관은 M, TWR로 씁니다. 전기공급관은 SS, Steam Supply. 전기환수관은 SR, Steam Return. 저압전기는 0.35kg로 SS라고 쓰고 선이 하나 걸릴 겁니다. 환수관은 마찬가지로 SR로 하나가 거이고 0.35kg입니다. 중압은 2kg로 선 2개를 긋습니다. 고압은 5kg 이상으로 3개를 그어줍니다. 난방온수 공급관은 HWS, 온수 환수관은 HWR로 씁니다. 냉온수 공급관은 CHS, 냉온수 환수관은 CHR, 냉수 공급관은 CWS, 냉수 환수관은 CWR, 냉각수 공급관은 CS, 냉각수 환수관은 CR로 표시합니다. 팬코일은 총 4개의 관이 있는데요. 팬코일이라는 용어를 빼고 공급관은 FCS, 환수관은 FCR, 배수관은 FCD, 역환수관, 리버스 리턴관은 FCRR 2개를 붙여서 씁니다. 팽창관은 점선에다가 E, 익스펜션에 E자를 씁니다. 펌프 배수관은 P, D, 파이프 덕트하고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은
SP, 스프링클러의 약자 SP, 옥내수화전폐가는 H, 옥에는 OH, 연결 송수가는 C, 시수가는 CW, 냉매액과는 CR, 냉매가스가는 RG, RLRG, 가스가는 G, 압축공기가는 CA, 산소는 OX, 질소는 N. 이렇게 공조설비 도시기호에 대해서 도시기호 정도는 외우셔야, 이걸 외우느라고 막 머리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여러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외우는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유지관리나 시공 등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보거나 관리를 해야 될 때 필요한 용어들이니까 천천히 시간이 나는 대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조 냉난방에 대해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조 냉동 기술은 모든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반복 학습하여 공조 냉동의 전문가가 됩시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긴 인생에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능사, 기사, 기술사까지 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